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3포인트, 0.48% 하락한 2190.5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내린 750.4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하루 만에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한때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그간 올랐던 가격 부담감과 함께 일부 대기업들의 저조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쇼크의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에 대한 부진 그리고 민간 소비에 대한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를 떠받쳐온 정부 부문의 기대감, 그 기여도도 또 크게 떨어지면서 역성장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수치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는데요. 계속되는 달러 강세 흐름에 상대적으로 또 신흥국 시장의 자금들이 또 유출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 더욱더 불안감에 휩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동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동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또다시 또 파란불을 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사실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요. 또 시장이 이제 수급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외국인 기관들 장중에는 잠시 기관이 사는 듯 했으나 결국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좀 야속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우리 그 대형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셔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그런 정상회담들이 연달아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지금 이런 일정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은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들에 좀 노출되고 싶지 않아서 지금 거래를 좀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시장이 하락한다 그래서 막 종목들 내다 팔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만 보시더라도 거래량을 좀 줄은 상태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좀 그런 흐름으로 저는 생각이 좀 됐는데요. 차트 흐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주가가 지난 4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주 정도를 연달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단기 급락이 나오면 항상 좀 저점이 나오고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생각하고 5월달 초 정도에 바닥이 형성돼서 5월 중순 말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니까 일단 지금 그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지금 잠시 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 드리고 수급이 돌아오는 그 시기가 5월 한 초중순 정도
예상되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도요, 0.98%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떠세요? 네,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제가 한 일주일 전이죠. 거의 2주일 전부터 시장은 하락한다. 시장은 빠진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 시장 하락에 대한 대응들을 계속 해드렸는데 사실상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받겠지만 이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하게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시장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승세가 크게 나와주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오나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하락하는 신호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를 만들어주고 바로 장대 음봉을 만들어주는 모습, 하락세가 지금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요? 중국의 GDP가 올라가고 미국의 시장도 나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환율이요. 사실상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 사실상 시장을 무너뜨렸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모두를 무너뜨렸던 그 당시의 환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태고 더불어서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겠는가?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경제든 사실상 내수 시장이든 뭐든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상에서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 시장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전혀 없다. 사실상 하늘을 우리가 손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덮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가 안 좋다는 흐름이 지수로서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지수는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본다면 72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은 걸 물어봅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더 하락한다는데 그럼 지금 마르스 전문가는 주식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락하고 급락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갈 종목, 급등할 종목이 더 잘 보이고 더 눈에 잘 띈다 그랬습니다. 100종목 중에 90종목이 빠지면은 90종목 버리고요. 올라가는 10종목으로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히든 스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은 아마 이 빠지는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상한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장 한마디가 바로 심사숙고였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찰해서 찾아오신 그 보석 같은 종목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1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나와요.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더욱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볼 때도 이게 하루쯤에 끝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처음 나오는 게 벌써 작년에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지금 벌써 뭐 6개월째 뭐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얘기 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는 거는 쉽게 요 건에 대해서 뭐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뭐든 하나 걸려라라고 지금 계속 파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지금 실적이 대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임원들 구속 수사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좀 많이 하락했고요. 또 시간의 거래상에서도 조금 더 1% 이상 좀 추가 하락이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업종이 살아나기 위해서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살아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은 맞아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다 내려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이 빠르게 반등 나오지는 않겠지만 현재 가격에서 더 추가적으로 막 현재 가격에서 반토막이 난다든지 그런 하락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은 시간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게 힘드시다고 한다면은 일부 비중을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거라면은 그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참 좋았다가 11시인가요? 11시 중반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파란불 켰거든요.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제가 오늘 한 리포트를 봤더니요. 반도체 착시가 사라지자 허약한 경제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이 투자하니까 좀 반도체에 살아나지 않을까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3년 연속으로 미국의 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의 부채가 1경 9천조가 넘어간다. 실제 부실채권 펀드가 5천조가 넘어간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2주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실질적인 상승이 못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2주가 지나서 이제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다 빠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죽는 소리 하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장이 빠져도 갈 종목은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70%, 흔히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대부분의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 수출, 우리 매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자체에서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건 뭐냐? 대한민국의 3%에서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수준의 반도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수,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새롭게 이제 막 꼽히고 있는 반도체고 새롭게 신성장하는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FA 반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하더라도 종목만큼은 저점에서부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대략 50% 이상 단기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을 개발하듯이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밀더있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수그러들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말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던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이 나오고 지금부터 급격하게 상한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도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빠지는 거, 하락하는 건 다 버리고요. 갈 수 있을 종목만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다? 비메모리 반도체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항상 얘기하던 5G와 엮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연 그 상한가 후속주가 어떤 종목일지 하나하나 꼭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SGA 솔루션즈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4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170원인데 오늘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4.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었네요. 22,215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 전략 주시겠어요? 일단은 상승 전략을 드리기에는 이미 이제 목표가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가에서 파셨다면은 충분히 매도가 가능했던 종목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SJ 솔루션즈를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실질적으로 전세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영화 관련해서 충분히 패키지 판권을 가지고 있는 SM라이프 디자인이 42% 급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공개하고 나서부터 히든스탁에서 그러고 나서부터 SM라이프 디자인 42% 후속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주 화요일이죠. 제가 SJ 솔루션즈로 이 5G 관련 블록체인 기업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음봉에 사세요 그랬습니다. 음봉에 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이었죠. 매수 날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음봉을 만들어줬고요. 이 음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바로 오늘입니다. 화요일에 들었으니까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날짜에 목표가를 제가 2,200원 날 때 드렸거든요.
근데 목표가 나이대를 정확히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14%에서 15%가량 수익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SM라이프 디자인 40%, SJ 솔루션즈 15% 수익 실현을 끝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상한가 갈 종목이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더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 40%와 SJ 솔루션즈 15%, 20%를 합친 수익보다 더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제가 가져오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만큼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벽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4월 15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400원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벽산은 오늘 3.1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문가님, 우리 차트 보니까요. 네. 우리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오늘 매도 전략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없는 분들 사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정말요? 네,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벽산이 처음에 제가 드렸을 때 우리나라 뭐 건설업종이나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이번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오늘 1분기 실적 나온 걸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오히려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나쁜 뭐 어닝 쇼크가 나오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벽산이 지금 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번에 1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예상 실적이 나오는데 되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기대치가 막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수급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럼 이거는 언제쯤 반등이 나오냐면 오히려 안 좋은 실적이 공개가 딱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매수 단가 3,000원대 근처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크게 나쁜 구간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시고요. 참고로 이 종목이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주가를 쭉 한번 연장시켜 보면은 과거에 얼마짜리 종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 가격이 정말 싼 가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올해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 들어가는 시기니까 현재 구간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보유하시고요. 평소에 벽산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실적 발표 나올 때쯤 지금이 딱 그 시기니까 저는 편입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서 목표가 3,400원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산은 홀딩 전략 주셨고요. 또 추가적인 진입도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반도체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가져왔던 반도체 종목들이 전부 다 좋았고 가장 최근에 드렸던 반도체 종목의 메커스가 오늘까지도 상승을 좀 보이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은 상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어떤 테마도 장 끝날 때까지 생존한 테마가 없었어요. 중간에 올라갔다가 다 무너지고 했었었는데 오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앞으로 많이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부각되면서 동시에 또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도 키우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 이 종목을 준비를 좀 했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할 거 없이 동시 수혜가 되는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꼭 이 종목 전 여러분들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적풍 전문가님 늘 저랑 방송 전에 가끔 메이크업실에서 우리 이렇게 분장하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반도체가 큰 웨이브가 나올 것이다 네, 올해 맞습니다. 안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관련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 500억 원이나 설비에 투자를 했다. 그럼 설비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어.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이 준비한 종목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의 약 30-40% 정도 되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작년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하자마자 증시가 무너지면서 작년 9월, 10월 달 많이 어려웠었죠. 그 시기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그 내용들이 별로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고 막 하니까 막 살아나고 있는 부분인데 반도체주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반도체 장비의 중고거래, 어떤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반도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그런 해당 업계 종목인데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메모리뿐 아니라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 동시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반도체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날수록 어떤 매 기업들이 모두 새 장비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접근성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이 사업만 약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투자했던 부분들이 올해 드러날 것이고 거기다가 당연히 제가 들고 온 종목이니까 주가는 바닥에 있겠죠.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찾아주세요. 아까 우리가 또 특징주도 그렇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거래 플랫폼?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생소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굉장히 생소한데 일단은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원래 적풍 전문가님이 좀 종목 중에서 좀 무거운 종목을 많이 좋아하세요. 종목도 뭐 NC소프트라든가 좀 이런 좀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운 종 좋았는데 아마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좀 이슈가 있고 가장 무겁고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저점 라인대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라인대도 지금 계속 수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 반도체 육성 정책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돌파 이후에 상승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는 제가 아는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 종목도 생소합니다. 반도체 종목이라고는 이 반도체였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데 제가 말씀드리고는 중고 플랫폼입니다. 반도체를 중고로서 판매하고 사는 플랫폼으로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플러스 글로벌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이랑 SK 하이닉스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요? 그럼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삼성?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삼성이면 작년에 500억 투자가 아니라 뭐 한 50조 원 정도 투자를 했겠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한 강소기업입니다. 이 해당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1등이 아니에요. 글로벌 1등 기업이고요.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있고 일단 아까 전에 뭐 마르스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덩치는 아니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한 1,000억 원대에서 2,000억 사이 정도에 있는 좀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힌트는 이 종목은 이 업계에서 세계 글로벌 1등 기업이다. 요거 마지막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굳히기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고거래 플랫폼 하나밖에 없다. 아시는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께서 서플러스 글로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세계 1위 기업이에요? 네, 제가 서플러스 글로벌이 중고장비, 반도체 중고장비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제가 이제 1위라고는 솔직히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상 지금 전 세계에서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 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 매물대들, 최근 상승세들이 이번에 장대 한번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종목들 보시면은 매물대가 있는 경우는 보통 못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해 놓은 상태, 그것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작년 2018년도 10월 달부터 그럼 제가 봤을 땐 이 상승폭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4,000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서플러스 글로벌로 저는 딱 굳히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적풍 전문가님. 네. 이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왜 설비 투자를 500억이나 해요? 그냥 창고 이게 이제 지어가지고 이렇게 마켓처럼. 안 되나요?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자 이제 우리 회사가 하는 거를 중고거래 메카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대규모 유통 설비를 지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있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당시 뭐 1,000억 원대 초반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그 자금이 약 400억대 후반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회사로 있어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올해 반도체 업황들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이제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저는 이 종목 한번 아까 마르스님이 꽤 상당히 접근을 많이 잘하셨는데 여러분들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자, 볼게요. 서플러스 글로벌 적풍님 잘 보고 있어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V1댁 아닌가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서플러스 글로벌, 그다음에 LOT 베큐ම්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감을 못 잡으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막 보내주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네네. 안에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 굳히기 들어갔거든요. 항상 저는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네, 근데 그냥 종목 딱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재료도 알려드리는데 아마 지금 문자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마르스님 끝나고 나면 많이 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힌트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정부 3대 중점 육성 산업 중에 하나 반도체 적풍 전문가님 가지고 오신 거고 마르스 전문가님은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저도 일단은 정부에서 육성하는 이 업종 중에서 저도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느낌이 다릅니다. 뭔 소리냐? 적풍전문님께서 아까 뭐 중고거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반도체 중에서도. 근데 저는 중심을 5G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밀게 된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5G 플러스 전략 3이라고 해서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시키고 5G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5G에 관련된 산업 10개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30조 원의 투자가 정부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5G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고 5G에 대해서 미국, 일본 안 가리고 다 지금 5G 사업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기대감이라든가 시장이 크다. 대략 2,100조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SK텔레콤에서도 5G에 13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30조 원, 13조 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5G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뭐 5G에 관련된 굉장히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머큐리, 이노인스트루먼트 이런 가벼운 종목들을 지금 찍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1차원적인 종목을 찍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5G 종목을 찍을 때 어떤 종목들을 찍어야 되냐? 이 국가에서 반도체, 그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미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5G의 상용화, 5G가 진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5G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술이 뭐냐? 그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를 소통하고 5G를 발송하고 받기 위해서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모뎀 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5G에 대한 이 공유기라든가 유선 공유기, 무선 공유기에 들어가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G 사업을 키우려면은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저장 장치죠. 그것만 지금 60% 이상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처리 장치죠. CPU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3%, 4%밖에 안 돼요. 정말 사업이 작고 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비메모리 반도체가 5G와 함께 동시 성장을 만들어 준다면은 지금 거의 없는 수준에서 이게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몇 배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없는 수준에서 지금부터 정부와 나라와 지금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면서 크게 몇 배 이상 키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삼성과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까 우리가 5G를 좀 하려면 모뎀 칩도 발전시켜야 되고 공유기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또 몰라가지고 또 똑똑한 우리 척척 박사 마르스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투자를 할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릴 게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 5G 30조, 그다음에 SK텔레콤 13조의 투자가 들어갔는데 그 5G를 하기 위한 게 비메모리라 비메모리를 지금 정부에서 키우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정부도 키우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 나라보다 5G 투자보다 더 들어갑니다. 133조 원의 투자가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전문 인력도 15,000명을 넣겠다. 삼성이 지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로 키워왔지만 이제 우리의 신성장 동력은 비메모리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이라든가 15,000명의 전문 인력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산업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팹리스 기업이 있고요, 파운드리 기업이 있어요. 뭔 소리냐? 팹리스라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고 파운드리 기업은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작해주고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모두 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점유율을 본다면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없는 수준인데 그나마 삼성이 뭘 따라가고 있어요? 파운드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부에서 투자 들어오고 삼성에서 열심히 비메모리 반도체 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5G와 동시에 성장이 나온다면 몇 배가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 급등 나온 게 뭐가 있냐 한다면은 차트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FE 반도체,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삼성에서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와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5G 수혜로 저점 대비 50%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고요. 제주 반도체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5G와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로 제주 반도체가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주가가 저점 대비 3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그 다음 최근에 칩스앤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얼마 갔습니까? 저점 대비 대략 60%, 7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막 시작하고 막 저점에 출발하고 3%, 2%밖에 안 되는 점유율을 이제 40%, 50%까지 키워야 되는데 과연 50%, 60% 이제 막 시작이지 않을까? 아직 안 간 5G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을 찍은다 한다면은 후속 상한가라든가 충분히 이번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보다 2배, 3배 이상 더 크게 갈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젠가요? 삼성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검색어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빵빵빵빵 떴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적봉 전문가님 일단은 좀 비슷한 분야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놓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조금 이게 어긋나더라고요. 이건가 싶었는데 이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비메모리, 5G, 팹리스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그죠? 최근에 삼성에서 이제 팹리스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삼성에서 생산을 할 테니 너희들이 설계만 해와라, 이런 구간이었었는데,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에 다 해당되는 종목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일 근접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 2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만약에 이게 틀리더라도 이 종목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은 예스티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스티 이 종목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올해 이제 반도체주 분위기 좋으면서 쭉 한번 세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2주 정도 조정받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좀 상승으로 마감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핸드폰 부품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5G랑 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좋아하는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현재 이 구간이. 그래서 예스티 보고 있고,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보자고 한다면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실 텐데, 유니테스트도 작년에 9,000원까지 갔던 10,000원이 깨졌던 수모를 겪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느새 오늘 보니까 17,000원까지 주가 회복이 됐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2만 원을 넘겼던 거 생각하면은 현재 가격대 너무나 싸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니테스트 혹은 예스티 이 종목 일단 후보군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두 종목의 정답은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히든 종목을 공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탄탄한 기업인가 봐요. 기존에 있는 반도체 시장의 70% 독점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가요?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수혜 받을 종목이죠. 받을 종목. 네. 실제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규모로 본다면 대략 550조입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데 이 550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삼성이 어떤 걸로 컸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컸어요. 근데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냐? 100%로 본다고 했을 때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70%는 뭘로 해당돼 있냐? 반도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30% 정도만 건드리고 있었으면은 이제는 뭐다? 바로 나머지 남은 70% 따지고 보자면 거의 400조에 가까운 시장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독점할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만 133조, SK텔레콤 5G에 얼마? 14조. 실제로 5G 나라에서 얼마예요? 30조 투자합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70% 남은 반도체 시장 30%도 우리가 성공했었는데요. 어려울까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5G 자체
구축 솔루션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 인텔, 퀄컴, 미디어텍 몇 군데 없습니다. 충분히요. 우린 뭐다? 이번에 5G에 대한 2100조 규모의 사업과 동시에 5G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고 550조의 반도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그 한 개의 종목 충분히 저는 이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에 40% 급등 드렸고요. 이번에 SJ솔루션즈 15% 급등 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아직까지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 보이고요. DB하이텍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적풍 전문가님께는 서플러스 글로벌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아직은 좀 추가적으로 힌트 살짝만 주세요. 말씀드리자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기존의 급등이 크게 나오거나 말씀드리자면 10% 이상 올라간 적 없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아까 글로벌 1위라는 걸 좀 강조했는데 네. 눈치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좋은 회사고요. 일단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업종들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유행을 타지 않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작년에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락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서 올해부터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서플러스 글로벌 현재 주가분이 오늘 종가가 3,480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는 굉장히 좋았으나 과연 내일도 좋을까? 저는 내일은 분명히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음봉 매수, 양봉 매도 하락할 때 잘 사놓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목표가는 이거는 길게 잡진 않았어요. 길게 잡으면 사실 목표가 5,000원, 6,000원 잡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로 저는 3,9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900원 잡아보고요. 만약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후속 전략 드릴 테니까 일단 3,900원 잡으시고 손절가 아래쪽에서는 3,100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세상 문제가 없는 구간이니까 내일 저는 조정 예상하고요. 조정 시에 천천히 한번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세워주셨네요. 3,900원 그리고 손절가 3,1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되게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아마 제가 이 히든스탁에 나와서 드렸던 종목을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봤는데 못 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을 봤는데 40%를 놓치셨을 거고 SJ솔루션즈를 이번 주 화요일 날 봤는데도 15%를 놓쳤을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그 두 가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놓치면 이거 잡아라. 이거 놓치면 이거 잡아라 얘기했는데 그 두 개 다 놓칠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만큼은 꼭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G의 2100조 규모의 독점을 잡으려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얼마냐? 대략 400조입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삼성에서 130조 투자 들어오고 정부에서 투자 들어오고 SK 투자 들어오고 계속 투자 들어오면은 과연 지금도 몇 배가 시장 규모가 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까지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립니다. SM라이프 디자인과 SJ솔루션즈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말씀드리면서
이번만큼은 꼭 오시란 말씀 드리면서 제가 선착순 딱 100명 걸고 가겠습니다. 선착순 100분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제가 9시에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다들 오시면 알 텐데 그 방송에 들어오셔서 꼭 이번 한 종목은 선착순 100분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요즘 이제 보시면은 제가 드리는 종목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력이 많이 느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니까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2019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셨다면은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정리하고 다른 움직이는 거를 붙어 들어가서 매매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매일매일 나오는 이슈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량한 종목들 사놓으시고 지금처럼 아까 제가 드렸던 서플러스 글로벌처럼 전 세계 1등 기업이 저렇게 바닥에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런 거 사놓으시고 지금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매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전략들 요것만 지키시면 시장 평균 이상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요거 당부 드리는 것만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해요. 내일도 장이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떨까요? 내일은 아마 적당히 한 조정 정도 나올 것 조정. 같습니다. 하락 나오기보다도 한 도지형 캔들이나 조정 나올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갈 종목은 정책주다.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어제 오늘 리포트들을 봤었는데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아들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삼성,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위 기업을 이기려면은 삼성전자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왠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죠. 못 이겼던 이유가 뭡니까? 거의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으니까 못 이긴 거지. 맞아요. 하면은 충분히 전 세계 1위 기업 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에 있던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막 끌어올립니다. 뭐 때문에? 5G 때문에. 5G와 비메모리 반도체 동시 수혜를 받죠. 5G 2100조, 비메모리가 얼마입니까? 아까 400조 가까이입니다. 이 동시 수혜를 받는 이 상한가 후속주 오늘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서플러스 이번에 아시겠지만 SLF 디자인 40% 급등, SJ소를 15% 급등 못 잡았다 하신 분들은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착순 100분 오늘 방송 끝나고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해서 이 한 종목만큼은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9시부터 시작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